어제와 비교하지 말고 내일 짐작하지 마세요.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고, 편안하면 이 순간에 사는 것이다. 노자. 선택했다면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율성이란 스스로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통제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자율성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조절 능력과 통제감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높은 자존감과 비슷합니다. 자율성이 발달하면 우울과 불안이 줄어들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죠. 그렇다면 자율성은 어떻게 발달할까요? 첫째, 목적의식을 가지고 선택하기. 여러분은 지금 짜장면과 짬뽕 2개의 메뉴만 판매하는 중국집에 혼자 와 있습니다. 지갑에 든 돈으로는 딱 하나의 음식만 먹을 수 있죠. 어떤 메뉴를 드시겠습니까? 짬뽕을 골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짬뽕을 고르셨나요? 이때 정어머니 다가와 묻습니다. 손님, 저희 집이 짜장면 맛집인 것을 모르고 오셨나 봐요. 그래도 짬뽕으로 가져다 드릴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겠습니까? 만약 정어머니의 말을 듣고 짜장면으로 선택을 바꾸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은 짬뽕에서 짜장면으로 메뉴를 바꾼 만큼 이곳의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을지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짜장면을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해 주변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짬뽕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요? 누군가는 그냥 짬뽕 먹을 걸 괜히 바꿨네 라고, 또 누군가는 그냥 저 옆집에 갈 걸 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는 여기 오지 말아야겠다라거나 짜장면으로 바꾼 내 탓이지 뭐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종업원의 탓을 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사소하게는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 메뉴는 무엇을 먹을지부터 중요하게는 어떤 회사에 입사 원서를 넣을지, 인생의 동반자로 누구를 선택할지까지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자율성은 이때 길러집니다. 클로닌저에 의하면 자율성은 책임감, 목적의식, 유능감, 자기수용, 자기일치라는 총 5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이 5가지 개념을 성숙하게 만들고 높일 때 자율성을 키울 수 있다는 뜻이죠. 조금 전 여러분은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는 물음 앞에서 짬뽕을 결정하기까지 꽤 복잡한 인지처리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짜장면을 먹는다면 달짝지근함을 얻겠지만 짬뽕 국물의 시원함과 해산물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 장단점을 비교하고 고민한 끝에 짬뽕을 골랐겠죠. 바로 이때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짬뽕을 고르셨나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 놓이면 어느 쪽을 고르는 편이 좋을지 고민합니다. 이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목적의식이란 장단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내가 짬뽕을 선택한 이유는 국물 때문이야 라고 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자율성은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왜 이것을 선택해야 하지? 라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고민할수록 그에 대한 내 답을 분명히 만들수록 발달합니다. 둘째, 책임감 가지기. 자율성은 책임감이 강해질수록 더 크게 성장합니다. 우리는 이곳이 짜장면 맛집이라는 종업원의 말을 듣고 선택을 바꿨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누군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짜장면으로 바꾼 것을 후회했으며, 또 누군가는 종업원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짜장면을 먹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종업원의 말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내가 선택을 바꿨죠. 책임감은 내 선택에 얼마만큼 책임을 질 것이냐를 의미합니다. 책임감이 발달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감을 가지고 맛없는 짜장면을 최선을 다해 먹습니다. 반면 책임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자꾸만 후회하고 뒤돌아봅니다. 그냥 짬뽕 먹을 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맛없는 짜장면을 먹는 거잖아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선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짜장면이 맛있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 짬뽕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할수록 내가 결정해 받은 짜장면이 맛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짜장면은 더 맛없어지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믿고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면 그 선택이 가장 잘한 선택이었음을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죠. 종업원이 맛집이라고 말한 상황에서 짜장면을 고르는 건 당연해. 잘 선택했어. 맛있다고 생각하며 먹으면 돼. 라고 말하며 내 선택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나의 결정을 칭찬해주는 것이죠. 사소한 결정의 순간에 내 선택을 책임지는 연습을 하면 이직처를 선택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능감, 자기수용, 자기일치 기르기. 이 세 가지는 자율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유능감이란 내 선택에 자신감이 있는 정도입니다. 자율성을 기르는데 유능감이 부족하면 책임감이 잘 발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움을 겪기 때문이죠. 내가 짬뽕을 선택하면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고른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모르겠어. 내 결정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짜장면과 짬뽕을 고를 때도 힘들겠죠. 틀림없이 선택을 주저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지금까지 정말 자신의 선택이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면 유능감이 잘 발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선택에 지지를 받은 경험이 부족해도 유능감이 낮을 수 있죠. 때로는 거봐 내가 뭐랬어. 그거 아니랬잖아. 네가 결정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라는 비난의 뜻이 담긴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유능감을 키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부터는 나 자신의 모든 선택을 칭찬하고 응원해봅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맛없는 짜장면을 고른 것도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인정해주세요. 내 결정을 인정하고 지지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경험은 더욱 값진 일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기 수용과 자기 일치를 키우면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자기 수용은 내가 나를 얼마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는지를, 자기 일치는 내가 생각한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에게 야박한 평가를 내립니다. 내 좋은 점과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기보다 내 단점에 주목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자기 수용을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해야 하는 연습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입니다. 너무 보기 싫은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세요. 누구보다 앞서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세에서 잠시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이어서 자기 일치를 높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나의 기준을 조금 낮추고 현실의 나를 비난하지 않아야 하죠.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어떤 순간 내가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그 손을 접는 연습부터 시작해봅시다. 사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면 우울과 불안에서 멀어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모든 방법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바꿀 수 없지만 오늘 나의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다정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칭찬하고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내 결정에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내 선택의 의미를 찾아가고 내 선택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김아라 저자의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이라는 책이었어요.
저도 몇 개 이렇게 계속 인생에서 계속 생각나는 그런 후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책을 읽었다고 그게 없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책을 읽을 때마다 정신을 딱 차리고 시간 낭비를 하는 이제 후회 이런 게 머릿속에 이제 떠오를 때마다 정신을 빡 차리고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이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과거의 선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쉬웠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자꾸 후회할 일을 많이 만든다는 것도 되잖아요. 뭐 좋은 일도 더 많았겠지만 그리고 또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가 시간 여행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거나 혹은 돈이 많을수록 시간을 살 수 있다거나 뭔가 그런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바뀌니까 그런 걸 자주 볼수록 약간 나도 바꿀 수 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정말 과거의 선택은 절대 변화하지 않잖아요. 정말 이 문장 하나로 끝인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생각을 끊고 오늘 할 일에 집중해야지. 안 그러면 자꾸 우울을 빌미 삼아서 자꾸 처져서 가만히 앉아있거나 근데 또 안 움직이면 더 처지잖아요. 근데 이 기분이 이러니까 또 달달한 걸 찾게 되고 완전 악순환인 거죠. 뭔가 이제 스물스물 옛날 생각을 하게 될 때는 나를 좀 바쁘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두리스트가 있으면 좋은 게 자꾸 잡생각이 들고 뭔가 좀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아서 우울한 느낌이 들 때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안 돼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 그 순간에 이제 그게 집중이 되고 또 그것들을 다 집중해서 끝내고 나면 그 뿌듯함, 약간의 작은 성공 그런 것들이 또 우울했던 기분을 날려주기도 하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좋은 게 뭐 1년, 3년, 5년의 계획까지 있으면 이제 시간 날 때 한 번씩 그걸 읽어주면 맞다. 나는 이렇게 할 일이 있는 사람이지. 내 스스로에게 내가 이제 목적을 준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살아가야 할 일을 굳이 막 하나하나 생각해야 되나? 너무 답 안 나오는 질문에 빠지지 마.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 그런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면서 참 어른은 칭찬받기가 힘들잖아요. 어릴 때는 크레용으로 꽃 하나만 그려도 우와 대단한데? 이런 칭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도 어른이 하면 스스로까지 이제 자기 비하를 하잖아요. 이제 남이 막 뭐라고 욕하기 전에 내가 나를 비하하는 거죠. 저는 똥손이라서 금손이시네요. 막 이런 거. 처음 해봤는데 당연히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셨든 삶의 어떤 위치에 있든 자기 자비,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제 나를 비난하는 대신에 나를 좀 너그럽게 봐주는 거죠.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상적인 나의 기준을 조금 낮추고 현실의 나를 비난하지 않아야 하죠.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기. 내 베스트 프렌드는 영원히 나잖아요. 내가 나에게 좀 더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택했다면 돌아보지 않기.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면 이제 우울과 불안 같은 게 멀어질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줘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